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오늘은 XRP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XRP. 자,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한번 다시 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부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. 현재 XRP 위치가 어디까지 오게 됐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면 왜 사야 되고 현 위치에서 뭐가 좋은지 자,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잠깐 한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도 대형 코인하고 비트는 막 3%, 4%씩 떨어지고 있잖아요. 사실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%, 그죠?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4.7%, XRP 3.6%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에 이제 반해서 소형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. 모두가 버티는 건 아닌데 소형 알트 중에 한 70% 정도는 방어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이 빠지는 코인들이 현재 보게 되면 막 7%, 8%까지 빠져주는 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코인들이 좀 하락세가 크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많으면 뭐 한 4, 5%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비트나 이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평균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버텨주는 코인들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리플을 다시 보겠습니다. 올해 저점이죠. 왜냐면 이게 25년도가 여기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점을 놓고 봤을 때 종가 기준이 여기예요. 그 여기인데 아직 부수지 않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어디냐면 이번 주 저점 자리. 이번 주 저가를 보니까 1.974예요. 달러 기준으로. 그냥 넉넉히 1.98 잡아야 되겠네요. 그쵸? 1.98 정도. 네, 이 정도 달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번에 여기 내려왔던 자리 있죠. 이렇게 바닥 찍고 반등 나왔잖아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지점이 마지막 변곡점이에요. XRP한테는.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좀 가져올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는 거는 전체 틀로 봤을 때 어떤 형태에 있냐, 나쁘냐, 좋냐를 따지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, 이제 매매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단타나 짧은 매매를 한번 이어볼 수는 있거든요.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 최근에 이제 급락, 이 급락 사태 때 저점을 찍었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자,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면 그 10월 10일이죠. 10일. 10월 10일 그다음에 여기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왔습니다. 정확히 따지면 어제나 그 전날도 오긴 했죠. 요 정도 자리에서. 근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찍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되면 저점을 찍어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. 그럼 지금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플 입장에서는 여기가 손상이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응 공략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붕괴가 되는 시점에서는 바로 나가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. 자, 이렇게 이제 밑꼬리를 하나 더 그어서 보게 되면은 최저점이 존재합니다. 이 최저점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갭이 얼마로 나타나고 있냐면 현재가 대비했을 때 저점까지 보면 약 3.6%니까 넉넉히 4%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%면은 이거 두 번째 흰선 있죠. 이 두 번째 흰선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부수지만 않으면 부셔버리면 앞으로 리플은 엄청나게 많이 빠질 겁니다. 그게 빠질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 있냐면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최저점 이번 10월 11일 날 찍어줬던 최저점이 있죠. 예, 거의 여기 수준까지 밀려버릴 수 있는 대폭 하락 위치가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공간이 많이 크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 계산해서 본다 그러면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리플은 약 한 54에서 55%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합니다. 팩트예요. 네,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을 어떻게 할 건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대형 지수 있잖아요. 대형 지수 중에서도 상위 알트코인들, 이 상위 알트코인들에 대한 지수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.
그렇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마지막 변곡점에 네 번째로 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면 다시 한번 적더라도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줄 것 같고, 크게 간다면 그 이상으로 가겠지만 일단 적게 보고 좀 늘려가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, 일단 이 사이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. 단기 형태는.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버텼다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, 이 포인트에서 무너질 것도 예상을 해봤을 때는 낙폭이 만만치 않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아까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리플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, 이게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방금 이제 무너졌을 때는 한 54% 정도에 대한 낙폭이 보여지고, 반등이 그냥 적절하게 이어져서 간다고 그랬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약 19.5%가 나오는데 대략 20%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. 근데 20%에 대한 범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. 앞전에 찍고 올라갔듯이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중간 형태의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몫이 될 거고, 현재 위치를 강조하는 부분은 다시 추세 하단에 왔으면서 전체 시세,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지지받는 마지막 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을 어, 봐야 되는 반면에 붕괴까지 같이 봐야 된다. 그래서 마이너스 산 지점부터 해서 마이너스 4%, 사실 이제 지금 기준이죠. 지금 기준이니까 뭐 2.0170 정도 나오겠네요. 달러가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준했을 때 마이너스 4%가 빠진다면 붕괴로 확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대신에 그것도 장중에 또 꼬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종가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무너지는 시점에서는. 그래서 종가로 봤을 때 확정이 돼버린다면 완전 붕괴로 가야 되고,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반등에 대한 무게도 크기 때문에 지금은 변곡점의 마지막 지점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위치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. 큰 위치로 봤을 때는,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제 계산을 한 거죠. 7월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봤을 때 현재 최저점. 이제 거래를 좀 봐야 되는 게, 중간에 붕괴 시점도 있었는데 붕괴시키지 않았고요. 전 사이클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한 6번 왔죠. 지금까지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, 근데 이렇게 흘러서 떨어졌다 그래서 하단에서 무조건 사는 게 과연 적합할까? 그게 아니고, 그런 뜻이 아니고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잖아요. 약 4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XRP한테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락 비율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어요. 어느 정도 좋은 얘기긴 한데 그 범위가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. 주봉상 봤을 때는 여기를 지켜주는 조건 하에 좋다,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만약에 깨버린다고 한다면 현재 이 두 선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인 거예요.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낙폭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최저가로 따진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추세 하단을 놓고 봤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게끔 돼 있어요. 이걸로 따지면은 낙폭이 아까 우리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기는 한데, 아까 54%냐 그래도 뭐 44%냐 이렇게 해당이 돼요. 어쨌든 이 기준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낙폭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리플도 타격 아닌 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무너지지 않은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. 첫 번째. 자, 그래서 상승 라인으로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급은 없지만 비율 감소로 인해서 하락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상승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. 두 개 병행이 안 돼요. 한쪽이 늘면 한쪽이 감소되는 위치고, 한쪽 감소되면 한쪽이 늘거든요. 이런 패턴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적이 4개월 됐다. XRP는. 이 누적량에 따른 저점 공략을 해볼 시점이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반등이나 흐름이 나타날지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상승 공략을 준비는 하되 반드시 마이너스 4%에 대한 손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, 가능하면 장중에 그냥
잘라버리든지 종가를 보고 자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리플을 바라보실지 공부 삼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